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야. 어찌 보면 문재인에게 고마워해야 돼. 왜냐? 내가 변창흠 때, 그리고 이용구 때, 이용구 기억나지? 그 택시기사 폭행했다는 차관 후보. 그때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놈들을 자꾸 데려오냐, 어디서 저런 놈들만 골라서 데려오냐 하니까 내가 그때 뭐라 그랬었는지 기억나?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저런 놈들밖에 안 남은 거다. 앞으로 남은 1년은 더 심할 거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물이 청문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이젠 이런 사람들만 청문회에 나올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었거든. 어떠냐? 지금 인사청문회 돌아가는 꼴을 봐. 거기에 장관을 해먹겠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인간들이 살아온 길을 봐. 온갖 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살았어. 이제는 위장전입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옛날에 몇 년 전에나 위장전입하면 저 사람은 위장전입을 했다 이랬지. 이제 위장전입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기상천외한 일들을 하고 살았어. 장관 후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매머드급 인재풀이라 그랬어. 자기네들은 인재풀이 매머드급이라고, 거대하다고, 그걸 자랑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야. 5대 인사원칙,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거에 하나라도 걸린 사람은 고위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그 얘기도 그런 자신감에서 오는 거야. 우리는 인재풀이 넓다. 그래서 그런 사람 다 걸러내도 자리 줄 사람이 넘쳐난다라고. 결국 까보니까 어땠니? 초대 내각 제일 첫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미 지가 방금 내세웠던 그 5대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야. 하나라도 안 걸린 인간을 찾기가 어려웠고, 아예 5가지 전부 다 해당되는, 여자라서 병역 문제만 없고 나머지 4가지에 다 해당되는 그랜드 슬래머가 여럿 나왔어. 그리고 그 5대 원칙을 못 지켰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어땠냐? 사과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2개를 추가해서 이제는 7대 인사원칙으로 가겠다 그랬어. 국민을 놀리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됐냐? 5대도 못 지키는데 7대를 어떻게 지키겠니 대체. 그 뒤에 나오는 인간들 면면을 봐라. 대체 무슨 용기로 청문회를 나왔을까. 죄를 지었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이런 인간들 뿐이야. 매머드급 인재풀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매머드급 인재풀이 아니라 매머드 같은 인재풀이었던 거야. 인재가 다 죽었어. 인재가 멸종했어. 비리 의혹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오니까 야당에서도 오케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비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을 어떻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냐. 그러니까. 그러자 문재인은 어떻게 했느냐. 임명을 그냥 강행하기 시작했어. 대통령 권한이다 이거지. 박통 보고 불통이다 그 난리를 치더니 지는 아예 국회를 싹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한 거야. 총선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동의안이 다 채택돼. 왜? 180석을 먹었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야당이 반대하면 지들끼리 모여서 단독으로 적격 인물이라고 도장 찍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임명된 게 누구냐. 변창흠이, 범계, 황희, 정의용, 그리고 또 박지원, 박영선, 추미애, 강경화, 이인영, 그리고 조국, 전부 다 지네 마음대로 그냥 임명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번에도 후보 3명을 아마도 또 단독 채택할 것이다. 여당끼리 단독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 오늘이 그 기한 마지막 날인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모르지. 근데 이제 와서 야당이 거기에 오케이를 해줄 확률도 낮고 아마도 또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거야. 이번 장관 후보 3명을 임명을 강행하면 총 32명을 동의 없이 임명하게 되는 거야. 야당의 동의 없이. 불통이라고 그렇게 욕하던 박근혜 정부가 10명을 동의 없이 임명했어. 그런데 소통왕이라는 문재인은 4년 만에 32명이나 동의 없이 지네 맘대로 강행해버리는 거지. 이번 3명이 한 짓들을 보자면 임회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국비로 출장을 갔는데 온 가족이 출입국 기록이 같네? 하와이, 오클랜드, 바르셀로나 좋은 데 많이 다녔네. 사기업은 요즘 어떠냐면 이 출장을 다니면 자기한테 마일리지가 쌓이잖아. 그러면 이걸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야. 이제는 회사가 돈을 낸 항공권이니까 그 항공권에서 오는 마일리지도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라는 거지. 그치, 그게 당연하지. 그래. 그런데 공직 후보자가 국비 지원을 받은 출장에 가족을 데리고 다녔네? 이걸 민주당의 우상호가 실드를 쳐. 우리나라는 공적 업무 시 가족을 동행하는데 국민 정서가 열려있지 않다. 국민 정서 탓이야. 또 이 사람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에 있는 동안 온 가족이 국내 주소를 13차례나 바꿨어. 몸은 해외에 있는데 영혼은 한국에서 13번이나 이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아직 우리 국민은 영혼끼리 이사를 다니고 몸은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 영혼만 이사를 다니는 것에 익숙지 않다. 정서적으로 그럴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은 과기부 장관 후보로서 틀려먹은 것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거야. 정부 입장대로 원전은 위험해서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어떤 과학자도 원전에 대해서 아는 그 어떤 사람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 전부 누군지 알아? 무슨 시민운동가, 무슨 변호사 나부랭이. 변호사는 나부랭이가 아니야. 그런데 탈원전 이야기를 할 때는 변호사 나부랭이지. 이런 인간들, 자기가 원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인간들이 탈원전을 주장하는데 과기부 장관 후보라는 인간이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청문회에서. 이런 인간을 어떻게 과기부 장관을 시키겠니? 이념 앞에서 과학이 무릎 꿇는 사람을 어떻게 과기부 장관을 시키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주 영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다가 귀국을 하는데 고급 도자기를 1250개를 가지고 들어와. 그걸 가지고 와서 쓰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팔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행위를 하면 그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야. 그리고 관세를 안 냈으니까 관세법에도 저촉되는 거야. 후보자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집에서 썼던 거다. 집에서 썼던 거다. 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원래 이삿짐으로 들어올 때는 세금을 면제해줘. 그런데 뭐가 문제냐? 찻주전자 50개, 커피잔 40개, 접시 200개, 도자기 꽃 100개, 그릇 100개, 장식품 400개. 이걸 집에서 썼다고. 식구가 한 100명쯤 되는 거 아니야? 식구가 100명 되냐? 해외에서 귀국 이사를 들어올 때는 대개 사용하던 물건은 면세를 해주거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TV를 들여오잖아? 그러면 한 대는 면세야. 근데 2대를 들여오면 한 대는 과세를 한다고. 3대를 가지고 들어오면 2대는 과세를 해. 왜냐하면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 수량이 가정용으로 인정될 만한 정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TV는 1개까지 인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조항이 있다고. 그런데 접시 200개, 그릇 100개, 주전자 50개를 가정용으로 썼다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국민을 얼마나 개돼? 다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얘가 변창흠 후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부인이 마트에서 절도를 해서 벌금형을 받았어. 본인 명의의 자산이 13억 원 정도 돼. 예금만 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답게 이사의 귀재야. 이사 전문가야.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하기 직전이야. 부인과 아들만 갑자기 이사를 가.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원래 집으로 복귀를 한다? 그 이유라고 되는 것이 아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들이 유치원 단짝과 지내고 싶어 해서 아예 그 동네로 이사를 시켰다는 거야. 엄마랑 둘이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 동네로. 애가 유치원생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게 무슨 맹모 삼촌 직연직에 뭔지 모르겠어. 자식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시대의 참아버지네. 2003년에는 본인만 빼고 나머지 가족 3명이 와이프랑 애 둘이 반포로 이사를 가. 그리고 2년 가까이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 본인은 사당에 살고 나머지 가족 3명은 반포에 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사당의 아파트가 팔리지를 않아서 일단 다른 가족은 처제의 집으로 전입을 시켰다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사당에 집이 있어. 사당에 집이 있는데 팔리지를 않는다고 가족만 처제 집으로 보냈다는 거지. 갑자기 급하게 팔리는 걸 기다릴 수도 없이 급하게. 나 손에서 눈물이 나고 눈발이 덜덜덜 떨려. 그치, 반포가 학군이 좋긴 좋지. 지금 예측되기로도 그거야. 그것 때문에 옮겼다. 반포가 학군이 좋아서 자식들만 먼저, 자식들과 와이프만 주소를 이전해 놓은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 후보자의 아들은 자기가 공동창업자라고 신고를 해놓은 회사에 문을 닫으면서 노동부에는 자기가 일반 근로자라고 신고를 해. 그래서 실업급여를 타먹고 있어. 지금 아직 한 달 남았대. 이 가족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가족은 참 알차게 살아온 집안이야. 나라의 국토와 교통도 이렇게 알차게 챙길 것 같아. 왜 그런 말 있잖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프레임이야. 마치 진보는 깨끗한 것 같고 하나로 뭉치지를 못해서 지지만 개개인은 깨끗하다. 개개인은 청렴하다. 근데 문 정권 4년 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걸. 깨끗하지만 뭉치지 못한다는 그 진보가 사실은 그 더럽고 부패했다는 보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썩었고 냄새가 나는 진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인사재앙이 4년째 이어지는데 검증을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 그런데 청와대 인사수석은 아직 안 잘리고 버티고 있어. 몇 년째 버티고 있어. 그거 봐. 내 사람이라면 더럽고 썩어도 무능해도 끌어안고 자리 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얘네 진영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야. 어찌 보면 문재인에게 고마워해야 돼. 왜냐? 그 진영, 우리는 깨끗하지만 뭉치지를 못한다라는 그 환상, 개개인은 깨끗하다라는 환상을 문재인이 완벽하게 박살을 내줘 버렸으니까.